대북전단 살포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등 남북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한 탈북단체가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해 접경 지역 주민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대해 사기와 자금 유용 혐의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 지사는 대북전단이 국가 안보를 저해하고 남북 갈등을 고조시킨다며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의정부시가 300억 원짜리 국제 테니스장을 짓기로 해 세금 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사업 계획이 변경되면서 예산은 오히려 170억 원이나 더 늘어나 혈세 낭비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근 초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온열 질환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면서 건설 공사장 등 작업장에서는 더위와의 사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 시작합니다. 탈북단체가 지난 22일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 살포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접경 지역 주민들은 북한이 전단을 구실로 도발을 해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접경지 현장 분위기 취재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주민 200여 명이 사는 연천군의 한 마을. 면사무소 마당 한쪽, 땅이 움푹 파여 있습니다. 총탄이 날아든 흔적입니다. 지난 2014년 10월 북한군의 도발 흔적입니다. 당시 탈북자 단체가 대북전단을 풍선에 담아 날려보내자 북한군이 고사총 10여 발을 쐈는데 그중 일부가 면사무소 앞마당까지 날아든 것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은 5일 동안 지하 대피소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전쟁 났다고 그냥 관공서에서 빨리 저 빵가루 들어가라 그래가지고선 여기 놀러 왔던 사람들까지 싹 끌어다가 거기다 넣고 한 5일 있었잖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접경지역 12개 협의회가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을 생각하기보다 우리 접경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에게 편안한 삶을 뺏어가는 그런 행위가 아닐까. 하지만 탈북단체는 지난 20일 파주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가 살포 가능성까지 나옵니다. 저 멀리 북한이 내려다 보이는 곳, 해발 205m 연천 옥녀봉입니다. 대북전단 예상 살포 지점 중 한 곳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현재 이 주위에 경찰이 배치돼 탈북단체의 기습 살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 5개 시군 주요 전단 살포 지점에 경찰 800여 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지난주 탈북단체 대표의 집을 기습 방문해 전단 살포용 가스통을 압수한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를 불법 행위로 간주하고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선포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정례회 도정질의에 출석한 이 지사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으려는 공권력에 저항하는 단체는 자금 출처와 사용 내용 등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북전단 내용이 너무 저열하고 북한 인권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여러 피해를 입히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좀 더 강경한 조치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관계가 날로 첨예해지고 있는 가운데 논란이 계속되는 탈북자 단체에 경기도가 칼을 빼들었는데요. 신명섭 경기도 평화협력국장과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경기도가 접경지 5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 원천 봉쇄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첫 번째 행정집행 대상이 된 곳이 이민복 대북 풍선단장의 집이었습니다. 최근 접경지에서 갈등을 빚어온 단체는 다른 곳이기 때문에 왜 이 단장 집에 가장 먼저 경기도가 행동을 취한 건지 궁금합니다. 북한 동포 직접 듣기 운동 대북 풍선단장인 이민복 씨는 2016년부터 벌써 7회에 걸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한 이력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대북
전단을 뿌리는데 원조다. 최근에 많이 얘기 나오고 있는 박상학 씨도 자기한테 배운 거다 이렇게 주장할 만큼 나름대로 그 일에 대해서 자부심과 이런 걸 갖고 있는 분들이고요. 이미 이번 6월 초에 그 모든 준비를 다 해놓은 걸 사진으로 공개하고 뉴스에 범행 의사를 밝힌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찾아갔을 때 보면은 가스도 있었고, 그다음에 유인물, 그다음에 비닐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미 그 대북 전단을 살필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사람으로 판단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탈북자 단체들은 강행 의사를 밝히고 있고 또 경기도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어서 좀 곤란하실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분들이 이게 뭐 거의 생계형이어서 뭐 연간한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뭐 수입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처벌할 수 있는 것들 지금 현재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들은 처벌을 할 예정이고요. 예. 더 나아가서 그분들이 좀 이거 무서워할 만한 예를 들어서 자금 출처 그걸 뿌리는 자금들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자금 출처와 그다음에 자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사용 용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좀 이렇게 두려워할 만한 이런 조치들도 추가적으로 취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전단 살포 D-Day로 삼은 6.25 전쟁 70주년이 지금 코앞으로 다가왔거든요. 어떻게 대응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경기도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6월 17일 포천, 연천, 파주, 고양, 김포 5개 접경지역 시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고 위험구역 내 출입을 포함해서 대북전단 살포를 위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금지 명령을 하였습니다. 또 도내 접경 7기 시군 부단체장 및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시군 경기 남부 북부 경찰청과 함께 비상연락망을 구축했고 이를 통해 전단 살포 행위 발생 시 즉시 보고와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자치적으로는 긴급 대응반을 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 동향 파악 즉시 주민 시군 경찰과 협조를 통해 특사 경로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하여 살포 행위를 준비 단계부터 저지할 계획입니다. 예. 한편 북측에서도 대남 전단 살포를 예고하면서 접경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거든요. 불안감으로 걱정이 많으실 이 도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 김포시 대북전단 살포 사건을 계기로 경기도 차원에서 가능한 법적 수단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 대책에 포함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적용 가능한 행정수단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중앙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등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동안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동기 그리고 자금 출처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경기도의 실질적인 조치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정부 신곡동 일대에 300억 원짜리 국제 테니스장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세금 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소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혈세를 쏟아붓는다는 비판이 있는 건데요. 의정부시가 이 국제 테니스장 시설을 확장하기로 하면서 사업 예산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초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의정부시 신곡동입니다. 축구장 약 5개 면적에 쌓여있던 쓰레기 26만 톤은 지난 5월 모두 치워졌고 해당 부지는 국제 테니스장 건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초 알려진 국제 테니스장 건립 예산은 300억 원. 그런데 지난 4월 용역 결과 사업 예산은 476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사업 계획이 변경된 겁니다. 다시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거 이렇게 규모를 좀 변경을 해서 메인 코트를 당초에는 한 1,500석으로 했는데 한 3,000석 규모로 늘렸고 코트 면수를 당초에 한 13년에서 한 21년으로 늘리다 보니까 이게 300억에서 대략 한 500억 정도로 사업 규모가 좀 변경됐습니다. 국제급 대회를 유치하려면 이 정도 규모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시는 국제 테니스장을 건립할 경우 고용효과 55억 원 등 경기 지역의 경제적 효과가 56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대회 유치 가능성엔 물음표가 붙습니다. 연간 한두 번 유치가 가능할지도 미지수입니다. 또 전문 선수나 아마추어급 경기도 유치한다는 계획인데 소수를 위한 시설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과연 이 테니스장이 정말로 시민들에게 필요로 하는 부분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고요.
의정부 시에서도 충분히 테니스를 충분히 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이곳에 또다시 수백억의 세금을 들여서 테니스장을 짓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정부시는 국비와 도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 사업에 드는 시비를 100억 원까지 줄여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예산 마련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고요. 문체부를 통해서 또는 또 경기도 체육과 통해서 아니 또 지역 국회의원분들이나 시의원, 도의원분들 적극 찾아뵙고 저희가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려고 물심양면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의정부 국제 테니스장 건립 사업은 현재 사업 승인을 위한 정부 심의 중입니다. 이달 말 정부 승인이 나게 되면 시는 2023년 9월 완공을 목표로 해당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전국적으로 초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위에 더해서 코로나19로 마스크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 온열 질환 걱정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위와 싸우고 있는 삶의 현장을 이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 포장 작업 현장. 아스팔트에서 뜨거운 열기가 연신 뿜어져 나옵니다. 폭염 속 작업에서 사실상 마스크를 내내 착용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열이 많지 않습니까? 열이 많으니까 위에서는 오고 내려오고 밑에서는 열이 올라오고 이게 180도인데 180도라니까 덥죠. 건설 공사장에서도 더위와의 사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업자들이 먼지와 열기를 잡아보기 위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올여름을 어떻게 버텨낼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내가 불편해서 안 써. 내가 불편해서 못 써. 일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날씨가 추운 날보다는 더운 날이 일하기도 능률도 안 나오고 더 힘들지. 거리 청소를 담당하는 노인 일자리 근로자들도 때이른 폭염에 활기를 잃었습니다. 대부분 더위에 취약한 고령의 노인들. 숨 막히는 날씨에 그늘에서 잠시 더위를 피할 수 있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마스크 쓰고 더운데 다니는 게 제일 힘들어요. 거름달 밑에서 좀 쉬어가지고 하고 그래요. 이미 기상청은 올해 여름이 작년보다 더 더울 것이라고 예고한 상황. 의료 전문가들은 마스크가 온열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외부 활동 시 충분한 휴식을 당부합니다. 일부 마스크는 온열 질환의 문제가 중심이 되는 중심 체온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상승시킬 수도 있다라는 보고가 있어서 수분 섭취를 평소보다 많이 하시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주로 교대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셔서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푹푹 찌는 날씨에 방역을 위해 마스크까지 착용해야 하는 올여름. 한바탕 더위와의 전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어렵다면 경기도가 먼저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거의 소진돼 국민들의 어려움이 다시 가중되고 있다며 신속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는데요.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일 국민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하는 2차 재난지원금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여성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정부시는 A씨가 지난 13일 서울에서 강서구 확진자인 30대 남성 B씨를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지난 21일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A씨는 B씨의 확정 판정 소식을 듣고 다음 날 진단검사를 받은 뒤 확진됐습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에는 최저기온 22도, 낮 기온은 24도로 예상됩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이번 비 덕분에 더위는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비는 토요일에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일요일부터 다시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